네, 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손을 넘다. 오늘 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23회 통일문화상 수상하셨는데요. 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못 가서 서운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그 종전선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직접 또 공식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가능한가 그리고 필요한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21일 날 유엔 총회에서 공식 제안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북의 외무상 그리고 김인정 부부장이 연이어서 성명을 발표하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되기 위한 조건들 그리고 종전선언을 만들기 위한 환경 그런 환경이 되면 정상회담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들 내에서는 이 남북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또 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종전선언이 갖고 있는 의미부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전개시켜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그 북에서 김정 부부장이 그 담화한 내용 잠깐만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그 적대 정책 처리하라 이런 입장으로 대미 입장을 정리한 걸로 보이고요. 그 남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 순회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담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밝혔다고 보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는데 우선 기본 개념부터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종전선언이 어떤 개념인지 저는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정치적 선언인데 군사안보 조치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정치행위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 국제 정치학에서의 종전선언이 어떤 개념이 있는 개념인 건지 또 주로 어떻게 그 이해가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관한 개념이나 역사적인 예가 없습니다. 휴전은 있지만은 종전이라는 것은 평화협정을 맺으면은 종전이 따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하셨어야 제안은 평화협정을 제안하셨어야 됐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이런 전제 조건이 형성되고 나면은 하겠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평화협정도 하는 거고 무슨 불가침 조약도 하는 거고 종전선언에 따라서는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남북이 하겠다고 여러 번 했는 그것을 이행을 하면은 사실 종전선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구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평화조약을 문 대통령이 거기에서 제안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전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미스티스는 정전인데 그게 1차 대전 끝날 때도 2차 대전 끝날 때고 있었어요.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회담을 의논할 때 평화회담을 의논하는 중에는 총탄 소리가 안 듣게 하자. 잠시 동안 휴전하자. 그게 아미스티스입니다. 그런데 그게 냉전이라는 게 이상하게 와가지고 아미스티스가 혹 냉전인 것처럼 잘못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고 냉전 상황인 것처럼 아미스티스는 그냥 일시적으로 군사적인 대결을 중지하자 하는데 합의한 게 뿐입니다. 그러고 며칠만 총을 안 놓고 이런 그 사이에 좋은 분위기에서 평화협정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협정을 토의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휴전협정입니다. 그 휴전 그거를 우리는 또 하나의 전쟁의 유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차원 콜드워다. 핫워는 아니지만 콜드워다. 이래가지고 그런
콜드워라는 개념이 국제 정치학에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억지로 끄잡아내자고 하면은 거기는 이념 투쟁이고 총칼 말고 투쟁하는 건 다 가져오는 거예요. 무기 경쟁이고 파괴력을 과시하는 군사훈련도 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하고 그게 이제 휴전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휴전 바랄만 하지 않지요. 종전을 하자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종전은 몇 나라가 더구나 미, 중, 남북 이렇게 4개국이 하는 게 좋겠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열강이 이렇게 관계를 하면은 좀 무게가 말하자면 미국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렵죠. 미국에서 원하는 건 또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미국의 큰 그림을 보면은 미국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나 통일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억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곤란하고 꼭 지금 현상 분단 상태가 필요하지요. 그 사람들이 군산복합체도 국내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것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과 일본의 무기를 축적시키고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 조선이 꼭 이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게 하려고 종전이다 뭐다 가져오니까 뭐든 가져와도 잘 안 됩니다. 지금 종전도 뭐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좋은데 그런데 평화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제 평화협정을 더구나 이제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에 그래도 상하원 다 통솔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 컸으니까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안 하시건 못 하시든가 하면은 차기 대통령은 꼭 그렇게 가서 빠른 시일 내에 평화협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평화협정이 만들어지면은 그건 조인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되면 미군 철수 문제고 작전권 군사작전권 이양하는 것도 큰 문제가 돼 있고 그러니까 미군 철수 문제가 뭐 당장 또 나타나올 거예요. 이런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냉전도 다 끝났는데 냉전 같은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새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새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한테 좀 더 압력이 되는 정책으로서 열강이 적어도 내 나라가 합해가지고 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이게 종전 선언이라는 이 정치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 있었던 14선언에 요 항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3사자가 한반도에서 모여가지고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남북이 좀 주도적으로 해보자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다 이제 해결되는 문제고 또 남북이 합의한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실질적인 종전의 효과가 노리는 효과가 그대로 이행되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남북이 그 3사자가 모여가지고 종전 선언하자는 이제 합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되면 나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2019년도 그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북도 하고 잠깐이지만 그 장면 자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전을 선언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 아니냐 이 문제는 절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종전이나 평화협정은 말할 것도 없고 선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언 혹은 뭐 종이에 서명을 해가지고 그걸 합의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종전선언이라면 전쟁 없는 상태인데 전쟁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 같은 건 필요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외국 군인이 주둔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기 전에는 미군이 거기에 있을 아무런 대명분이 없게 됩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구태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지금 반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두고 보십시오. 반대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져와 가지고 종전선언에 미국이 앞장서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비관론을 제가 던져서 미안합니다만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도저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미국 정계에서 뭐 예를 들면 공화당, 민주당 포함한 이 정계나 언론계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뭐라 할까 입장, 태도, 움직임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70년 동안 전쟁 상태에 있었는데 이걸 1953년에 이미 마친 전쟁인데 아직까지 종전을 못했다. 그러면은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말이지요. 그래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다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는 거는 평화협정하고 달리 제가 미국 법을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상원의 인준은 안 받아도 종전은 대통령이 사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간단하지요. 대통령만 그렇게 결심하면 되는데 근데 이 대통령 그렇게 결심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중국을 겨냥해서 주한미군을 더 강화시키고 그게 갖다 놓은 무기들을 더 점유화된 무기를 가져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계획에 서가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되든가 지연이 되면은 결사코 자기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2018년도 판문점 선언 선문에 남과 북이 더 이상 그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을 선언했단 말이죠. 전 세계 앞에. 그 자체가 이제 남북 간에는 이제 종전 선언을 한 거라고 봐야죠. 미국이 작전군을 가지고 있는데 남북에서 선언해가지고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저런 걸 논하기 전에 작전권을 하루라도 빨리 이양해 와야 됩니다. 작전권이 없는 국가는 군인이 없는 국가입니다. 군의 통솔력이 없는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걸 이제 유엔 가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경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위상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전쟁 작전권을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온 세계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모릅니다. 미국이 1950년 7월 우리 작전권을 전시 작전권이라고 해서 가져왔거든. 작전권은 항상 전시입니다. 전시 없는데 작전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때 평화시의 작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도록 가져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없는 평시의 군사작전권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개념조차 성립 안 됩니다. 군은 전쟁 시에 필요한 거고 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 것이 군의 조직인데 군의 작전권을 평시에 우리가 하겠다 하는 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냉전도 전시거든. 지금도 전시거든. 그러니까 작전권을 이양 안 하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은 꼭 전시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든 좋은데 우리 주권국가한테 작전권을 달라. 그거 우리 세계적으로 미국과 아주 그 첨예한 부분에서 대조가 되는데 그 대조와 대립을 온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홍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유엔 사령관이 있지요. 한미연합 또 사령관이 있지요. 그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죠.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세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움직이는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임기 아주 몇 달 남았을 때 대통령께서 작전권을 이양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발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이제 과제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쨌든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북이 이제 얘기한 게 있고
또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종전선언은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뭐 절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작전권을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뭐 조건이 돼야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종전선언 이후에 주한미군 주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여타의 문제가 다 이제 논의가 되고 해결돼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종전선언을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과정 혹은 추진 이후에 한반도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좀 보이시는지. 문 대통령 말씀처럼 평화조약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는 게 옳다고 봐요. 평화조약이라야지 국가와 국가 사이에 평화관계를 유지하지 종전선언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계로서 거기 가는 단계로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된다 하는 거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몇 개 두드러지게 있는데 미군 철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군 철수하라 그러면 철수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미군 철수보다도 미군 주둔의 명분을 조선의 대남 침략이나 안보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북에 대한 그런 경멸이나 북이 뭐 하는 거를 도전 이런 식으로 절대 말하면은 앞으로 또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말 하나하나 하는데도 좀 조심을 해가지고 해요. 유엔 대사 박 대사가 나와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얘기를 한 거 보면 격조가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그런 데서 좀 여러 가지로 배울 거는 배우고 느낄 거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좀 하면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에 또 남북 관계 복원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현 문재인 정부, 현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함께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고 그 차기 정부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과 미래의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함께 토론하고 진행하고 담보하는 이런 형성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기 대통령으로 예상되는 차기 대통령 그 후보, 대선 후보들에게 조언을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야당도 있을 거고 여당도 있을 거고 하지만은 통일 문제만은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은 통일 문제에 대한 결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대통령을 위시해서 대권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적인 소명감을 느껴야 되겠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결심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 뭐를 해야 되며,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군사 통수권을 이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모든 후보나 대통령께서 다 합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합의 안 해보세요. 주권 국가로서 국민들이 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는 지금 완전하게 역사적으로는 흘러가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오히려 나쁜 영향만 주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되겠다. 이거를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또 통일을 지향하면서 살 수 있다. 그거와 우리 군 작전권을 이양받아오는 것과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3월까지 꼭 정강에 반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국민들과 자문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과 주자들께 하나의 학자로서 진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개념 설명부터
전망 과제까지 이렇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